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TV 개표 생방송 한 표의 가치 진행의 박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민세정입니다. 네, 4월 10일 오늘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일꾼을 뽑는 날이죠. 모두들 투표하셨을 겁니다. 민세정 아나운서도 물론 투표하고 오신 거죠? 네, 물론 하고 왔습니다. 저는 방송 준비 때문에 지난주에 이미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네. 매번 느끼는 건데요.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부터 오늘까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67%가 나왔습니다. 네, 이젠 투표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이겠죠. 저희 딜라이브 TV와 함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총선 결과 살펴보시죠. 네, 전 국민의 한 표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10 총선 딜라이브 TV 한 표의 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장골 매트 한 번도 된 적 없거든요. 헐떡 구우라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혼자 버는 돈으로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잘 돌아보고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투표가 종료된 저녁 6시 이후 지상파 3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정치 1번지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곽성원 후보 56.1%,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39.6%입니다. 네, 다음은 중성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55.6%,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44.5%입니다. 이어서 중성동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1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2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정치 1번지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50.3%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49.3%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번에 광진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후보 54.1%,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 45.9%입니다. 계속해서 광진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51.6%,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48.1%. 이번엔 중남 갑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64.6%,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 35.4%. 계속해서 중랑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60.1%로 1위,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 39.9%로 2위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성북 갑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58.7%,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 36.8%. 계속해서 성북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57.9%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엔 노원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60.3%로 1위,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39.7%입니다. 노원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63%, 국민의힘 김준호 후보가 35.7%. 네, 계속해서 서대문 갑으로 가봅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가 56.3%,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 38.5%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번엔 서대문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 53.8%, 국민의힘 박진 후보가 46.3%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번엔 마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 52.9%,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3.5%. 계속해서 마포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1위,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2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구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60.5%,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가 39.5%로 예상됐습니다. 계속해서 구로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63.1%로 1위입니다. 네, 이번엔 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1위, 국민의힘 강성만 후보가 2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가 61.5%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남 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61.7%,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가 38.3%. 네, 계속해서 강남 병도 가보시죠.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67.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가 31.9%입니다. 네, 이번엔 송파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1위,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가 2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파 을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3.1%,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가 46.9%입니다. 송파 병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53.4%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 53%,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가 45.6%입니다. 마지막 강동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56.6%로 1위로 예상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서울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곳, 국민의힘은 5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13곳에서 경합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참고로 4년 전 21대 총선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구조사 결과 서울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곳, 국민의힘은 5곳에서 앞섰고 13곳에서 경합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예측인 만큼 끝까지 저희 개표 방송과 함께 정확한 결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저희 기자들이 발빠른 선거 소식 전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을 살펴볼 텐데요. 광진구와 강남구 개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수도권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곳이죠. 광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진을 고민정 후보 캠프에 나가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진을 하면 이번 선거 서울에서도 특히 가장 핫한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곳 선거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광진을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이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고민정 의원이 오신환 후보를 3.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캠프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중앙 당사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이곳 캠프에 들러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재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당선 윤곽이 확실해지면 그때쯤 다시 캠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을은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빙 승부를 벌였던 곳입니다. 이번엔 오세훈 시장과 가깝게 알려진 오신환 의원이 고민정 의원과 맞붙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로써 리벤지 매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4년 전 고민정 오세훈 후보 표 차이가 2.5%포인트 차이로 3,000표가 채 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차이가 3.5%포인트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비해 이곳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 당선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낙관적으로 보면서 환호하는 선거 캠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한강벨트의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한강벨트의 최전선이죠. 중성동 갑과 중성동 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중성동 갑의 경우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갑도 이정원 후보가 예측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강벨트만 보면 5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6개 지역은 경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새벽 한 2시쯤 당선 윤곽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 캠프 연결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표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엄종규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엄 기자 뒤로 좀 분주하게 개표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 개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종료 이후 2시간여가 지나면서 개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 2,200여 곳에서 진행된 투표가 끝나고 기표용지는 이곳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당선 윤곽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검표 진행으로 2에서 3시간 정도 늦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자정, 늦으면 내일 새벽 2시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보수의 텃밭 강남답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좀 유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은 여야 모두 재건축, 재개발과 세금 부담 경감, 그리고 교통 문제 개선을 앞세우며 선거전을 치렀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대 총선에서처럼 민주당이 약진할 수 있을지가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공중파 출구조사 결과 강남의 3곳 모두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관심은 희망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곳 세택 역시 강남의 관심사입니다. 강남구청 이전 대상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 이후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청 이전 사업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남구 개표소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 핫 선거구와 개표소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현장에서 후보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났던 취재 기자와 함께 총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수근 기자와 이주엽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주엽 기자,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서울이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많고 많은 이슈 중에 조금 핵심만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고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네, 확실히 정치적 무게감과 국민들의 관심도 종로에서 용산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종로에는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종로 주민들 사이에선 집무실 이전하기 전에 비해 후보자들의 인지도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냐는 목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개발 이슈입니다. 사실 개발 관련 공약은 어느 선거 때나 핵심 공약으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배경이 주요 요인인데요. 종로 중구와 강북, 도봉구는 높이 규제 완화에 들썩이고 있고 한강벨트 역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 훈풍이 불면서 이를 막아서는 요인인 철도 차량기지 이전이나 도심고속도로나 철로 지하화 공약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수근 기자는 오늘 저와 함께 좀 경기 지역 총선 상황을 말씀해 주실 텐데 경기도 역시 이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총선의 승부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0석이나 되는 많은 당선자가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체 60석 중에 19석을,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7석을 차지했습니다. 진보 강세가 뚜렷하고 또 이번 총선 출구 조사에서도 21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경기 동북부를 떼어서 살펴보면 지난 21대까지 전체 19석 중에 20대는 6석을 보수가 가져갔고요. 네. 21대에서는 3석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3석, 새 선거구를 보수의 텃밭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총선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선거 쟁점이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었죠. 경기 동북권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도시개발, GTX 등이 선거 기간에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심상정 후보의 5선 도전과 그리고 네. 녹색정의당의 지역구 당선자 배출도 선거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지역도 여러 이슈가 있었군요.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경기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기 지역도 서울만큼이나 선거 기간 내내 뜨거웠습니다. 과연 경기 지역 민심의 향방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지상파 3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정부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55.8%,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가 43.2%입니다. 네, 이어서 의정부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59%,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가 41%입니다. 네, 이번엔 동두천, 양주, 연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1위,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가 2위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동두천, 양주, 연천, 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54.3%로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엔 고양 갑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 47.8%,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가 35.1%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양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63.1%로 1위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번엔 고양 병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후보가 59.5%,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가 40.5%입니다. 네, 고양 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예측 1위,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예측 2위입니다. 네, 이번엔 구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52%,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가 45.3%입니다. 계속해서 남양주 갑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53.6%, 국민의힘 윤학준 후보 33.3%. 이어서 남양주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가 60.1%로 1위입니다. 계속해서 남양주 병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56.8%,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가 40.7%입니다. 이번엔 하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7%로 예측됐고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43.3%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남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55.1%로 1위입니다. 네, 이번엔 파주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가 65.1%,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가 34.9%입니다. 이번엔 파주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가 58%, 국민의힘 한길용 후보가 42%. 광주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원 후보 56.1%, 국민의힘 함경호 후보가 43.9%. 계속해서 광주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가 51.1%,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가 47.9%. 네, 마지막 포천 가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가 52.3%로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주 양평입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63.2%,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36.8%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경기 주요 지역 살펴봤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경기도는 총 60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7곳,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12곳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51석, 미래통합당이 7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지역 출구조사 결과 경기도는 총 60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7곳,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12곳이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딜라이브 개표 생방송과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친윤 대 반윤 맞대결로 관심 받았었죠. 앞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던 하남갑 추미애 후보 캠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숙 기자. 네, 하남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 캠프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발표된 이 출구조사 모두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곳 추미애 후보 선거사무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선거판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또 이 하남갑 선거구에서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자들이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이 오 기자 뒤로 봐도 지금 추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추미애 후보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발표가 난 지 10분여 뒤에 선거 캠프를 찾았습니다. 추 후보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 후보는 지지자들과 개표방송을 지켜보다가 6시 50분쯤 자리를 떠났고요. 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 이곳에 다시 들러서 승리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 6선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후보는 전략공천 뒤 첫 공식 행보인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이후 유세 현장 곳곳에서 6선 당선으로 이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강력한 국회 운영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나겠다며 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개표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과 이번 총선 의정부 판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의정부시 실내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개표 시작과 함께 이곳 의정부시 실내 체육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과 을 지역의 모든 투표지가 모이는 만큼 분류해야 할 투표함과 투표 용지의 양도 상당합니다. 의정부시 선관위가 집계한 의정부 갑 지역의 선거인 수는 17만 7천여 명, 의정부 을 지역의 선거인은 22만 2천여 명으로 을 선거구의 인구가 4만 5천여 명 더 많습니다. 의정부시 갑과 을 선거구의 총 선거인 수는 39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시민의 86%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축제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의정부는 그동안 진보 성향이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진보세가 막강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호원동과 가능동, 녹양동이 속한 갑 지역은 28년 가까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된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역인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주인이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과 대통령실을 거친 전희경 전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표밭을 다져왔습니다. 의정부 을에선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가운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재강 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에선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이형섭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곳 개표장에 오후 6시쯤 도착해서 개표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데 일부 동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득표 용지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상황도 관찰이 됐습니다. 출구 조사처럼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진보 강세가 또 한 번 표심으로 드러날지 민심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정부 개표소에 나가 있는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네, 경기 지역 출구조사 결과와 선거 캠프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취재 기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51석을 가져갔단 말이죠. 비율로 보면 86%가 넘는 것처럼 싹쓸이를 했는데 물론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당선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 동북부의 3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로 나타나는 곳은 단 한 곳이고 나머지 2곳이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60석 중에 47곳에서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21대 총선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합으로 나온 이 12곳에 관심이 더 집중될 겁니다. 네. 물론 아직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앞서서 하남갑 추미애 후보 캠프도 연결해봤는데 이 경기 지역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돼서 6선을 달성하느냐 이 부분이 큰 이슈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남시의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하남시의 선거구가 2개로 분구가 되면서 2곳 모두가 무주공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곳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김용만 후보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용, 이창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후보는 이번이 6선 도전인데다가 당선이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의 영향력, 6선의 노련함,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이력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가 바로 친윤의 핵심 인사 중 하나인 이용 후보였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를 두고 반윤과 친윤의 대결이다 이런 제목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이라던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이슈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1급지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남시나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에서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하남시의 경우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계획이 바로 이 그린벨트 1, 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의정부시나 남양주시도 이런 그린벨트 문제는 표심을 크게 자극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또 실현된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초기에 관심이 높았던 서울 편입에 대한 건은 자치단체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선거 이후로 주민투표나 여타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번 선거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거 앞두고 발표되는 이런 커다란 정책들에는 국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마련인데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슈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건데 양평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앙 정치권을 강타한 사안이 됐습니다. 네. 눈여겨볼 부분은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원희룡 후보와 최재관 김선교 후보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 사건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고 김선교 후보는 노선 변경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선교 후보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표심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주 양평에서는 이 문제가 선거판을 뒤엎을 만한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지역의 이번 총선 기간 이슈 간단히 짚어봤고요. 서울의 이슈들은 준비된 화면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 바로 한강벨트입니다. 서울의 48석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지역이었는데요. 한강벨트는 말 그대로 한강과 인접한 마포와 용산, 성동, 광진, 동작구 등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북이 진보세, 또 강남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다고 봤을 때 이 한강벨트 지역이 캐스팅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 전국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정치 바람이 민감하게 부는 이 한강벨트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기간에도 여야 모두 한강벨트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물급 인사와 자객 인사들이 대거 출마했죠. 마포을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또 용산과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나경원 후보가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중량감 있는 여성 후보들이 맞붙은 중성동갑의 전현희, 윤희숙 후보, 그리고 전현직 의원이 맞붙은 광진을의 고민정, 오신환 후보의 행보도 선거 기간 내내 이슈였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 역시 선거 기간 동안 한강벨트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도 이곳 한강벨트의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중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한강벨트.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정치적 판세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층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4년 전 총선 때 불었던 민주당 바람 이후부터는 보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 기간 동안 발생했던 막말과 공천 잡음 등 보수의 여러 악재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22대 총선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여기에 한강벨트의 성적표가 과연 전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이 순간도 한강벨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강벨트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 총선 기간 내내 이곳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자, 이주엽 기자. 네. 한강벨트 지역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캐스팅보트라 불리는 한강벨트에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독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동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먼저 여성 후보들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강동 갑에선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광진구로 가봅니다. 광진갑에선 민주당 이정헌 후보가, 화제의 광진을에선 역시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최대 격전지이자 여성 후보 간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곳이죠. 중구 성동 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우세가, 중구 성동 을에선 박성준 후보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곳이죠. 용산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간의 경합 구도가 예측됐는데요. 미세하게 강태웅 후보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수거장 이슈가 뜨거운 곳이죠. 마포갑에선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가장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고, 마포을에선 현역인 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한강벨트 8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선거 기간 여야 모두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앵커님 말씀대로 여야 모두 선거 초반부터 여러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네.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 과정에서 볼멘 소리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여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이슈와 황상무 전 수석의 막말 논란, 또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죠. 민주당도 역시 막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과 김준혁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서로를 가리키며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심판 결과는 어떨지 계속해서 저희 딜라이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서울의 한강벨트를 두고 이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면 경기 지역에서는 반윤과 친윤, 반대로 친명과 반명이라는 대결 구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VCR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남시 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획정 이슈로 예비 후보들이 몰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결국 2개의 선거구로 나뉘며 총선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격전지로 급부상한 건 하남갑 선거구. 반윤과 친윤의 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고 5선 중진이자 당대표를 거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앞세우며 지역 현안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잡힌 성장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너진 나라, 무너진 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무너진 평화.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윤계로 알려진 이용 후보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하는 만큼 하남시 전현직 시도의원과 시민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거 캠프를 출범해 한판승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현역 김용민 의원과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국민의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와 검찰개혁을 중앙 공약으로 9호선 조기 착공 등 빠른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지역 공약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조광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하천 정비 논란 등을 놓고 대립하다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대표의 저격수임을 자처하며 시민과 정치통합,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 대학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조광한과 이재명의 대결이죠. 사실은. 조광한과 김용민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양주갑 선거구도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윤학준 전 해병대 사령관,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한 조응천 의원까지 3파전 구도입니다. 당적을 옮겨 3선에 도전한 조 후보는 정권 심판과 기득권 양당 정치 비판으로 중도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반윤, 반명을 떠나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겁니다. 친명과 반명, 친윤과 반윤의 정치 구도 안에서 뜨거운 선거전을 펼친 선거구들.
새 역사를 쓸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네, 딜라이브 TV 개표 생방송 4.10 총선 한 표의 가치 잠깐 재정비하고 밤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